자, 이번 시간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문제 보시면 처음에 문제 1번 파트에서 기초 정보 관리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기초 정보 관리에서 세 문제가 이렇게 보통 출제가 되는데요. 기초 정보 관리는 프로그램 보시면 여기 프로그램의 이쪽 부분에서 출제됩니다. 여기 기초 정보 관리라는 곳이 있죠. 여기 아니면 여기 좌측 하단 전기분 재무제표 이쪽 두 군데서 출제되는 겁니다. 다른 곳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기초정보관리 아니면 전기분 재무제표에서만. 그리고 문제를 잘 읽으시면 이 중에서 어느 메뉴에 들어갈지 보통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전자제품 매출을 위한 한국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였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이렇게 메뉴 이름을 알려주죠. 어디라고? 거래처 등록 메뉴라고. 그래서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있죠? 들어가셔서 자, 코드 번호 알려줬죠? 몇 번이에요? 99902. 그랬더니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 범위 숫자 범위를 벗어났다고. 그럼 눈치를 채야죠. 그리고 문제에서 거래처명이 뭡니까? 한국카드. 카드사라는 거 알 수 있죠? 거래처명이. 그러니까 여기다 입력할 수 없고요. 요 상단에 보시면 세 번째 탭 신용카드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요 세 번째 탭을 누르시고 99902 그리고 거래처명은 한국카드. 그 다음에 매출인지 매입인지 알려줬죠? 매출. 그 다음에 가맹점 번호 여기 있죠? 가맹점 번호. 그러면 문제 제시된 거 다 입력했네요.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럼 나오시면 됩니다. 어렵나요? 쉬운 문제죠.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난이도가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전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제에 대해서 거래처 누락이 발생했다. 전기말 거래처별 그래서 어느 메뉴예요? 여기 거래처별 초기 2월 전기말 작년도 말에서 올해로 넘어와야 되죠. 그래서 초기 2월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여기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셔서 자 왼쪽에서 먼저 계정 과목을 고릅니다. 문제에 주어진 계정 과목이 두 개죠. 첫 번째 외상 매출금. 그럼 외상 매출금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하늘상사 500. 그리고 보시면 여기 빨간색 뜨죠. 절대로 차익이 있으면 안 되는데 뜬 겁니다. 그러니까 차익이 있으면 안 되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죠. 물건 팔고 못 받은 돈 2,000이 있어요. 근데 하늘한테 얼마 받을 거 있는지는 알아요? 500. 그럼 1,500은요. 1,500 나머지 1,500만 원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게 누락됐다고요. 그러니까 누락은 빠진 거죠. 그래서 밑에 가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F2 어느 거래처요? 진도. 얼마요? 1,500. 엔터. 그러면 차액 사라지나요? 항상 이게 검증입니다. 차익이 없어야 된다는 거. 자, 하나 더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단기 차익금을 찾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아무도 없죠? 우리가 빌려온 돈이 있는데 누구한테 빌려왔는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입력해야 되는데 F2 누구한테 빌려온 돈이래요? 완도. 금액은 2,000. 그럼 역시 차익이 또 사라지네요. 그러면 나오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 다음은 전기분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뭐다? 기말 재고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말 재고.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죠. 뭐? 제조 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이게 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요.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마지막 재무 상태표. 이런 순서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런데 누가 나오면 기말이 나오면 기말 재고가 나올 땐 누가 1번이다.
얘가 1번입니다. 그리고 다시 2번, 3번, 4번, 5번 이런 흐름으로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누구를 먼저 가야 돼요? 재무 상태표를 먼저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셔서 여기 전기분 재무 상태표를 먼저 가셔서 자, 원재료 있죠? 얼마로 돼 있나요? 550인데 문제 보시면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로? 500으로 고치십시오. 돼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제공품 800이 아니라 얼마요? 900. 마지막 제품 1550이 아니라 1500. 다 고쳤죠? 예, 고쳤습니다. 나와요.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누구로 가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빠져나오면 원가 명세서로 가시면 메시지가 뜰 겁니다. 왜 뜬다 이 메시지? 우리가 금방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데이터를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값이 변경되었다. 자, 어디를 한번 찍어보세요. 원 재료비를 찍어보시면 여기 하단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보이시죠? 얼마로 돼 있나요? 여기 500으로 돼 있죠? 예, 원래 이 자리가 얼마였을 거냐면 550이었을 겁니다. 애초에. 근데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500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도 500으로 수정된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기말 제공품 요 자리 800으로 900으로 돼 있죠. 원래 얼마였다? 800이었는데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9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리 900으로 수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용들이 바뀌었죠? 그럼 누구? 여기에 결론은 누구다? 11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결론에 해당하는 단기분,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숫자가 수정됐습니다. 얼마로? 1억 4,950만 9,600원으로 수정됐습니다. 여기 화면 나올 때 이거 메모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이 숫자 어디다 메모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어디 가요? 손익계산서로. 손익계산서 오시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습관적으로 찍어야 됩니다. 누구를? 매출원가를 찍으세요. 찍으면 보조창이 뜹니다. 그러면 요 자리 아까 제가 메모했었죠. 뭘?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우리 메모하고 나왔었잖아요. 그게 얼마였나요? 1억 4,950만 9,600원이었죠. 그걸 여기다 그대로 옮겨 써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 볼 거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 얼마로 되네요? 1,500. 이거 원래 얼마였냐면 1,550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이 값을 1,500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여기도 1,500으로 수정이 된 겁니다. 확인.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도 내용을 고쳤죠? 그러면 결론도 바뀝니다. 여기 결론은 뭐다? 단기 순익. 얘가 결론입니다. 메모하십시오. 4,989만 9,600원 메모하시고 나오십시오. 역시. 그 다음 세 번째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여기 오시면 요 자리죠. 단기 순익. 요 자리에 아까 메모했던 숫자 있죠? 그걸 여기다 옮겨 써야 됩니다. 근데 똑같죠? 근데 똑같아도 그냥 연습 삼아서 다시 옮겨 쓰십시오. 아까 얼마로 메모했습니까? 단기순익 4,980 99,600원. 그죠? 연습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이 값을 또 수정하면 이 값도 변경됩니다. 맨 위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그래서 저거 메모 역시 어디다 메모하십시오. 1억 930만 7,250원 메모. 그 다음 나오시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어느 자리? 요 2월 이익잉여금에다 금방 메모했던 거 있죠? 1억 930만 7,250원을 그대로 옮겨 씁니다. 근데 똑같죠? 지금도 똑같은 숫자죠? 그러니까 옮겨 쓰나 안 쓰나 똑같겠지만 옮겨 쓰셔야 됩니다. 쓰시면 결론 여기가 사라져야 됩니다. 대차차액에 아무 숫자도 뜨면 안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다 맞게 되는 겁니다. 3번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배점이 제일 높습니다. 4점짜리로 배점이 높은 이유가 이런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3번이. 그 다음 문제 2번 파트. 자, 이제 끝나시면 순서는 항상 그럽니다. 여기입니다. 문제 2번 파트는 여기인 것처럼 일반 점표 입력에 그래서 일반 점표 입력 메뉴를 누르셔서 자
7월 달이죠. 7월. 날짜는 귀찮으니까 입력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번거로우니까 10일. 자, 문제 보시면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운전자금 2천만 원이 만기 도래돼서 이자와 원금을 수표를 발행해서 상환했다. 그러면 자, 이런 표현 나오시면 어떤 표현이요?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이런 표현 하면 습관적입니다. 무조건 대변이 뭐가 된다? 당좌 예금. 거의 반사적으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돈이 얼마가 나가야 됩니까? 예, 이자와 원금이라고 그랬죠. 이자는 얼마? 12만 원. 원금은 얼마입니까? 빌린 돈 2천이죠. 그러니까 원금은 2천이네요. 그럼 나가야 되는 돈은 총 얼마입니까? 2,012만 원. 자, 그 다음 맞은편 차변에 분개를 해주셔야죠. 차변은요. 예, 돈 나갔으면 이유가 있다. 돈 왜 나갔나요? 일단 이자. 순서대로 하시면 이자 줬으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자 비용 12만 원. 그 다음에 원금이죠. 원금은 뭡니까? 이거죠. 빌린 돈을 갚는 거. 차입했다. 빌린 돈이죠. 예, 뭐라고? 차입금을 갚는 데에 앞에 이런 말이네요. 장기.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갚은 거죠. 얼마? 2천만 원. 그래서 회계 처리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프로그램에 자, 대변이 뭐다? 당좌 예금. 당좌 예금의 거래처는 은행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은행 통장인지는 알 수 없죠. 여러분 국민은행이 나왔다고 여기 국민은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거 국민은행인지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국민은행에 빌린 돈을 갚는다는 거지 이 통장이 내가 돈 빼낸 통장이 국민은행 통장이란 말은 써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라고요? 2,012만 원.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 12만 원. 그 다음 나머지는 뭐라고요? 장기 차입금 2천만 원. 그럼 대차가 다 맞죠. 자, 저 맞았나요? 감점이겠죠. 뭐가? 장기 차입금에는 반드시 거래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누구요? 국민은행. 여러분 요 이자 비용 이자 누구한테 줬나요? 국민은행한테 줬죠. 그래서 여기도 없어도 되지만 거래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당좌예금은 아까 말했지만 여기 거래처가 국민은행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2번 8월 10일 날 자, 무슨 표현 나옵니까? 매각 거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매각 거래 나오시면 어떤 계정 과목이 떠올라야 됩니다. 어떤 계정 과목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왜냐하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한 이름이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매출, 채권, 처분, 손실한 이름이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매각 거래란 말하고 짝지어서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 쉬운 얘기. 통장에 입금되었다. 돈 들어온 거니까 보통 예금이죠. 얼마가 돈이 들어오면 됩니까? 15만 원 제외하고니까 335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겠죠. 자, 이유. 돈이 받았으면 이유가 있죠. 돈 왜 받았나요?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했다. 그러니까 받을 어음.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고 갖고 와야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 사라지겠죠. 은행에 팔아버리는 거니까 매각이란 말은 팔았다는 거죠. 350. 이러니까 대차가 안 맞죠. 왜? 350짜리 주고 335만 원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15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15만 원이 뭡니까? 아까 얘기한 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거.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셔서 자, 날짜가 며칠입니까? 여기다 또 입력하시면 안 되죠. 2번 문제 보니까 월이 달라졌습니다. 7월 달이 아니라 몇 월? 8월 10일. 자, 차변에 보통 예금 어느 통장에 들어왔는지 국민은행이니까 여긴 국민은행이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국민은행 통장에 할인했으니까. 그 다음 얼마요? 335만 원. 대변에 받을 어음. 어음에는 항상 거래처가 있어야 된다. 똑똑 상사. 얼마요? 350만 원짜리 줬다. 대차가 안 맞는다고 그랬죠. 차변에 뭐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15만 원.
다음 3번 토지를 취득하면서 전액 미지급이다. 그 다음 953만 원 현금으로 지출했다. 여러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뭡니까? 이거 왜? 상이죠. 다른 말로. 그런데 지금 받는 돈입니까? 주는 돈입니까? 주는 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아니죠.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떠오르는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더 뭐 미지급금.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죠. 외상 매입금을 써야 될지 미지급금을 써야 될지. 뭘 써야 됩니까? 토지를 산 거니까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하셔야 되죠. 얼마? 2억. 그 다음에 돈 얘기가 또 나오죠. 아랫줄에 뭐 현금 줬다. 그러니까 대변이 현금 준 거니까 얼마를요? 953만 원을. 그 다음에 차변에 돈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차변에 이유가 있겠죠. 돈 왜 줬다? 땅을 샀네요. 그래서 뭐입니까? 토지. 근데 토지는 얼마짜리입니까? 2억. 대차가 안 맞죠? 953만 원 때문에 953만 원이 뭡니까? 취득세 등 공과금. 취득세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왜? 이게 왜 중요합니까? 부대 비용이라는 거. 뭘 살 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다. 그래서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득 원가라는 거. 취득 원가가 쉬운 말로 뭡니까? 사는 물건 속에 집어 넣으라고. 그러니까 토지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 속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이 취득세는 누구 때문에 발생했다? 결국 땅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일종의 땅값이라는 거예요. 그래 953만 원이 여기 플러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라는 이름으로 2억 953만 원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셔서 자 9월 9일자 월이 또 바뀌었죠. 9월 9일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에도 반드시 거래처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한부자 얼마요? 2억. 그 다음 대변에 현금. 현금도 누구한테 줬나요? 한부자. 그러니까 현금에는 거래처 없어도 되는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한부자 씨한테 줘준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953만 원. 차별은요. 토지 2억 953만 원.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취득세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4번 9월 10일자 연금보험료를 통장에서 납부하였다. 그런 말 나오시네요. 그러면 나눠서 자, 돈 냈다는 얘기 일단 나왔죠? 예. 대변이 뭡니까? 돈 나갔으니까 대변이 보통 예금. 돈 얼마 주면 됩니까? 다 합치면? 예. 200만 원이 나가겠네요. 전부 다 보니까 4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차변에 돈 왜 나갔나요? 국민연금 보험료 냈다. 자, 국민연금 어떻게 냅니까, 여러분? 직원 반, 회사 반. 그래서 회사 부담분, 회사가 얼마 냈습니까? 100. 다 합치니까 100 낸 거죠. 그래서 직원 얼마 냈습니까? 종업원 부담분 100. 그러니까 반반 맞죠? 100, 100. 자,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을 뭐라고 합니까? 세금과 공과라고 해야 되죠. 회사가 내주는 거, 직원이 내는 건 뭐라고 합니까? 예수금이죠. 그래서 예수금 100. 세금과 얼마? 10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컴퓨터 입력할 땐 요거 구별해서 써야겠죠. 왜? 세금과 원가 100인데 손으로 쓸 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컴퓨터는 프로그램 저 코드번호를 인식해야 되니까 영업부, 생산부 이런 말 왜 나온다? 코드번호 때문에 영업부는 800번대, 생산부는 500번대. 그러니까 이름은 세금과 공과인데 두 개 써야 됩니다. 번호가 달라서 800번대 세금과 공과 40만 원, 500번대 세금과 공과 60만 원.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셔서 9월 10일 대변의 보통
예금 200, 차변에 세금과 공가 몇 번이요? 800번대. 영업부 거 얼마요? 40만 원. 그 다음 또 세금과 공가 500번대 얼마요? 60만 원. 그 다음 직원들이 내는 건 뭐다? 수금 100만 원. 빨간색 다 사라지죠? 대차가 다 맞아서. 이름은 둘 다 세금과 공가인데 코드 번호를 달리해서 써야 됩니다. 시험은 한글로 채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드 번호로 채점하기 때문에 코드 번호가 잘못되면 다 오답 처리됩니다. 그 다음 5번 17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어서 대손이 뭡니까? 돈 뜯긴 거 쉬운 말로 대손 충당과 상계 처리했다. 그러면 이렇게 했겠죠. 언제? 17년에 돈을 못 받게 되어서 17년도에 뭐가 날라갑니까? 외상 매 출금이 사라질 겁니다. 못 받아서 얼마가? 40만 원이. 여러분 이렇게 내가 돈 못 받을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뒀던 게 뭡니까? 대손 충당금. 그래서 여기 차변에 아마 대손 충당금 이랬을 겁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 17년도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올해 9월 달에 현실에서는 없는 얘기지만 이 사람이 돈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써있죠. 운 좋게 이 돈을 뜯긴 돈을 다시 회수한 겁니다. 차변이 뭡니까? 돈이 들어왔죠. 보통 예금 40만 원. 중요한 건 요 대변이죠. 뭐 뜯긴 돈을 다시 받았다. 그럼 우리가 돈 뜯길 때 뭐라고 했나요? 대손 충당금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회수했으니까 이걸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킵니다. 그래서 대변이 대손 충당금 4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손 됐던 금액이 다시 회수되면 충당금으로 다시 되살립니다. 전표 가서 자 9월 20일자 차변이 보통 예금 40 대변은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여러 개죠. 근데 문제 첫째 줄에 보십시오. 뭐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109번 이 코드 번호 써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똑같은 이름이 여러 개 보인다. 그럴 땐 코드 번호가 가지고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번호가 다르면 오답 처리되니까 항상 채점은 번호 가지고 하지 한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109번을 써야 정답 처리됩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109번 대손상금 40만 원. 그 다음 6번째 기부하였다. 근데 현물 기부라고 나오죠. 현물 기부란 건 물건으로. 자, 보통 기부는 돈을 주는 건데 물건을 줬대요. 어떤 물건? 제품. 줬으니까 대변 가서 제품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요. 자, 몇 개를? 1000개를. 원가 하나당 얼마짜리? 2,000원짜리. 그러니까 얼마요? 200만 원어치 기부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이론 기출문제 풀 때 그랬죠, 여러분. 물건이 사라질 땐 무슨 금액으로? 원가 금액으로 사라진다. 부가세는 시가 기준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차변 쪽에도 뭘 써야겠네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부했다고 하죠. 그래서 차변은 기부금. 그 다음에 여러분 할 때 이거 뭐 떠오르셔야 되죠, 혹시? 여러분 회계 처리할 때 뭐 여러분이 대변에 어떤 이름을 쓰면 원, 재료 아니면 재, 공, 품 또 지금처럼 제품, 상품 이런 이름을 쓰면 대변에 이런 재고 자산 계정 과목을 쓰면 항상 뭐 떠올려라? 적요번호 8번. 이거 빼먹으시면 틀립니다, 여러분. 이게 떠올라야죠. 컴퓨터 입력하실 때. 지금 대변 쪽에 제품이라는 이름 썼죠? 그러니까 적요번호 8번 걸려야 된다는 거. 자, 다시 돌아가셔서 월이 달라졌죠? 11월 12일. 대변이 뭐다? 제품. 그 다음 뭐라고요? 적요번호 몇 번? 8번. 이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꼭 적요번호 8번 꼭 걸려야 된다는 거. 요거 8번. 그 다음 얼마요? 200. 그 다음 차변은 뭐다? 기부금 800. 200. 네, 그러면 대차가 다 맞게 되겠네요. 네, 이번 시간
일반 전표까지 풀고요. 다음 시간 메인 매치 전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끊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